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이번 중에 노인 환자의 천골 부위, 꼬리뼈 부위입니다. 발적이 나타났어. 욕창 전조 아니에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1시간마다 해주셔도 좋아요.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누워있을 땐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은 기본이다. 근데 사실 2시간 금방 갑니다. 그쵸? 계속 2시간마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게 역류성 방광염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소변 채집통은 방광보다 어디에 위치하냐? 항상 이 소변통은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놔야 돼요. 왜? 내 몸이 있는데 이것보다 아래에 놔야지 내 몸으로 다시 역류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보다 위에 있는 건 링겔, 수열, 위관 영역이지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소변 주머니. 아시겠죠? 무의식 부동 환자에게 좌약을 삽입했어. 좌약은 실온보관이었죠? 변기를 대어줄 때 어떻게? 힘을 우리가 다 썼다가는 우리 팔목이 나가요. 그래서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측위로 옆으로 누인 다음에 변기를 대고요. 다시 똑바로 앙하이로 눕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못 움직여. 환자가 도와줄 수 없는 대상자야. 그랬을 때는 옆으로 눕히고 변기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게 변기가 되든 기저귀가 되든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맥 주사로 인해 발생된 정맥염의 원인은 주사 바늘 삽입으로 인한 기계적인 손상이다. 정맥염이 걸립니다. 잘못하면은 정맥에 제대로 쑤셔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맥염에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 정맥 주사 IV 맞고 나서요.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이게 요양보에서 국가고시에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어요. 왜? 피멍 예방을 하기 위해서. 피멍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피멍 안 들려고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병원에 취업하셔서 일하실 때 IV를 놓고 우리가 바늘 빼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왜요 선생님? 피멍 안 들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상식입니다. 근데 또 중요합니다. 처방전 PO 입으로 먹어라. NPO, 낮PO, 노PO죠. 금식해라. 이거는 하나 꼭 기억하세요. 환자 NPO 붙여있는데 저 귤 있는데 드실래요? 주면 됩니까? 무조건 금식이에요. 낮PO, NPO요. AC, 식전이죠. PC, 식후죠. 식후 PC방 가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런 거 국가고시 안 나와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현장에서 일할 때 적어도 NPO 요 정도는 알자 이겁니다. 성인 관장 시 카테터 삽입 길이. 관장은 똥구멍으로 하죠. 이 자세 뭐예요? 좌측 심스위. 똥구멍 삽입하는 카테터 길이까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나? 7에서 10cm 정도래요. 10cm. 성인만 알자고요. 10cm 정도. 똥구멍 집어 넣으려고 하면 한 10cm는 돼야 되겠구나. 고막을 절개했대요. 이 환자에게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왜겠어요? 압력 때문이겠죠? 변비도 예방해라. 고막이든 귀든 눈이든 압력을 조심해라. 안압 상승을 조심해라. 기침을 주의해라. 뇌압 상승을 주의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기침을 한다고 하면 입을 벌리고 해라.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나왔습니다. 왜? 압력을 분산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난이도가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비슷합니다. 항상 나오는 파트는 비슷해요. 겸자통, 겸자를 한 개씩 넣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겸자의 끝부분은요. 아래를 향합니다. 이 겸자통에 겸자 하나씩만 집어넣어요. 겸자가 뭐예요? 핀셋 같은 거. 이거는 24시간마다 고압증기 멸균기에 소독한다. 멸균 장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소독포 안에 거즈를 손으로 집을 때이다. 멸균 장갑 사용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 중에서 환자가 말한 건강 문제는 주관적인 자료예요. 우리가 혈압이 120에 80 나왔어. 소변이 500ml 나왔어. 이런 거는 다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자꾸 어떤 거 같아요. 이런 건 다 주관적인 자료. 환자가 입으로 말한 거는 다 주관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골절상으로 다리에 석고분대한 환자가 무감각을 호소한다면 이 무감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라. 병실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는 어느 쪽을 지지해라? 마비된 쪽.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바른 자세로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마비된 쪽으로 지지해라. 식사는 저작이 편한 쪽으로 해라. 이겁니다. 경추, 목이죠. 경추 손상을 입어서 견인하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는
견인 환자에게 뭐 필요한 간호 또는 일반적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다 연동운동 촉진, 욕창 예방, 피부 간호가 중요합니다. 열 요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순환이 증가한다, 근육 긴장이 준다, 릴렉스 된다, 대사활동이 높아진다, 혈관도 이완된다. 열 요법, 냉요법 제가 비교해드린 거 있죠. 수술 후 배뇨가 곤란한 환자에게는 정상 배뇨시와 같은 체위를 취하게 준다. 남자는 서서 싸게 하는 게 좋겠죠. 상체를 올려서 싸게 해야지 누워있으면 나오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 유지 간호 방법은 반드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의식이 없으니까 일으키기가 어려우니까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수혈 부작용이 15분 안에 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중지하고 보고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덜덜덜 떨어요. 열이 많이 납니다. 호흡이 곤란하다 하면은 쇼크예요. 그쵸? 그랬을 때는 빨리 중지하고 보고한다는 거. 수혈 받을 때 검사하는 거 두 가지 뭐였죠, 여러분? 혈액형 검사, 교차 시험 검사, 교차 반응 검사. 전신마취 수술 후 돌아온 환자 침상에서는 일단 금식판, 곡반, 방수포가 필요하다. 뭔가 토하거나 배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방수포 하고요. 곡반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요걸 대준다는 거. 전신마취 수술 후 체위 변경은 정맥 우렬과 호흡기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기폐나 폐렴 같은 거요. 역류성 식도염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 모의고사에 안 나와서 제가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제가 작년 요맘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영상 보시면 기침을 많이 하고 아이고 숨차 죽겠네 이런 정말 하소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유튜브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이런 댓글 사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 국시 3월달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영상 만들다 정말 골로 갈 뻔했거든요. 그때 제가 진단받은 게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요. 하도 숨이 차고 기침이 나서. 역류성 식도염은요, 체중을 줄여야 된대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뭐 40, 한 6, 7 정도 나가는데, 요즘에 뭐 한 2, 3kg 찌긴 했어요. 체중을 줄여야 된대요.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래요.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커피를 먹지 말아라. 제가 여기서 앞불사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힘들 때마다 그 믹스 커피를 먹어요. 그래야 힘이 나서 영상을 만들고 녹음할 때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었더니 계속 기침이 나왔다는 거.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예시 들어서 설명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머리에서 잊어먹지를 못해요. 제가 치맥 먹고 커피 먹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오겠죠? 싱글 주스가 좋다고 많이 먹었더니 안 좋다. 제가 이때 또 입맛이 없어서 탄산음료 엄청 빨아 먹었거든요. 탄산음료랑 커피를 먹고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 기침을 했다는 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식사 도중 물 먹지 말아라. 어떤 식품 먹으라고 했어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섬유질 아예 근처도 안 갔거든요. 먹질 않았거든요. 변비는 복압을 높여서 위산 역류를 일으키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제가 바로 누운 적은 없습니다.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음식 먹지 말아라. 상체를 웬만하면 좀 올려라. 왜? 위산이 이렇게 역류되면 아프니까 상체 올리고 커피 줄여라.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이거는 이 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커피, 술, 신과일은요 위장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 국가고시 그 임박한 시즌만 되면 위장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기침도 나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도지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시험 때는 안 그러는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는 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영상 제가 만드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요양보호사는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다 너그럽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저도 이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약간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간에 기침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커피 먹고 싶네요 또. 마지막 장 관상 동맥 질환 2가지. 관상 동맥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라고 했어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인데 어떨 때는 협심증이고 어쩔 때는 심근경색증이야. 이게 명확합니까?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흉통이 있는 게 협심증이죠. 흉통이 한 15분 정도 있어.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 있는데 혓바닥 밑에 넣고 빨았더니 약발 받아서 안 아파. 이러면은 협심증이에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니트로글리세린 혓바닥 밑에 투여했는데 30분 이상 아파. 그러면 이거 협심증 아닌가 보다.
심근경색증일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흉통이 30분 이상이라고 한다면 심근경색증이다.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을 해라. 심장이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EKG 심전도 하라는 거예요. 산소 공급해라. 변 완화제 투여해라. 왜? 변비까지 오면은 이거 앱솔루트 베드레스트인데 압력 생기면 더 안 좋다 이거죠? 모르핀을 빨리 투여해. 너무 아프니까. IV로 투여해라 이거죠? 협심증은 흉통이 15분 이내이다. 30분 내내 아프다고 한다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진단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IV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정근피경 기억하시죠? 정맥주사가 가장 약발이 빠르다. 그 다음에 근육주사, IM, 그 다음에 피하주사, 경구, 먹는 거는 1시간 정도 걸려서 제일 늦다. 이 순서에 의해서 가장 아프니까 가장 빠른 IV를 놔라. 이렇게 기억할게요. 이번 중에 노인 환자의 천골 부위, 꼬리뼈 부위입니다. 발적이 나타났어. 욕창 전조 아니에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1시간마다 해주셔도 좋아요.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누워있을 땐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은 기본이다. 근데 사실 2시간 금방 갑니다. 그쵸? 계속 2시간마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게 역류성 방광염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소변 채집통은 방광보다 어디에 위치하냐? 항상 이 소변통은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놔야 돼요. 왜? 내 몸이 있는데 이것보다 아래에 놔야지 내 몸으로 다시 역류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보다 위에 있는 건 링겔, 수열, 위관 영역이지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소변 주머니. 아시겠죠? 무의식 부동 환자에게 좌약을 삽입했어. 좌약은 실온보관이었죠? 변기를 대어줄 때 어떻게? 힘을 우리가 다 썼다가는 우리 팔목이 나가요. 그래서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측위로 옆으로 누인 다음에 변기를 대고요. 다시 똑바로 앙하이로 눕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못 움직여. 환자가 도와줄 수 없는 대상자야. 그랬을 때는 옆으로 눕히고 변기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게 변기가 되든 기저귀가 되든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맥 주사로 인해 발생된 정맥염의 원인은 주사바늘 삽입으로 인한 기계적인 손상이다. 정맥염이 걸립니다. 잘못하면은 정맥에 제대로 쑤셔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맥염에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 정맥주사 IV 맞고 나서요.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이게 요양보에서 국가고시에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어요. 왜? 피멍 예방을 하기 위해서. 피멍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피멍 안 들려고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병원에 취업하셔서 일하실 때 IV를 놓고 우리가 바늘 빼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왜요 선생님? 피멍 안 들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상식입니다. 근데 또 중요합니다. 처방전 PO 입으로 먹어라. NPO, 낮PO, 노PO죠. 금식해라. 이거는 하나 꼭 기억하세요. 환자 NPO 붙여있는데 저 귤 있는데 드실래요? 주면 됩니까? 무조건 금식이에요. 낮PO, NPO요. AC, 식전이죠. PC, 식후죠. 식후 PC방 가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런 거 국가고시 안 나와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현장에서 일할 때 적어도 NPO 요 정도는 알자 이겁니다. 성인 관장 시 카테터 삽입 길이. 관장은 똥구멍으로 하죠. 이 자세 뭐예요? 좌측 심스위. 똥구멍 삽입하는 카테터 길이까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나? 7에서 10cm 정도래요. 10cm. 성인만 알자고요. 10cm 정도. 똥구멍 집어 넣으려고 하면 한 10cm는 돼야 되겠구나. 고막을 절개했대요. 이 환자에게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왜겠어요? 압력 때문이겠죠? 변비도 예방해라. 고막이든 귀든 눈이든 압력을 조심해라. 안압 상승을 조심해라. 기침을 주의해라. 뇌압 상승을 주의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기침을 한다고 하면 입을 벌리고 해라.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나왔습니다. 왜? 압력을 분산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난이도가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비슷합니다. 항상 나오는 파트는 비슷해요. 겸자통, 겸자를 한 개씩 넣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겸자의 끝부분은요. 아래를 향합니다. 이 겸자통에 겸자 하나씩만 집어넣어요. 겸자가 뭐예요? 핀셋 같은 거. 이거는 24시간마다 고압증기 멸균기에 소독한다. 멸균 장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소독포 안에 거즈를 손으로 집을 때이다. 멸균 장갑 사용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 중에서 환자가 말한 건강 문제는
주관적인 자료예요. 우리가 뭐 혈압이 120에 80 나왔어. 뭐 소변이 500ml 나왔어. 이런 거는 다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자꾸 뭐 어떤 거 같아요. 이런 건 다 주관적인 자료. 환자가 입으로 말한 거는 다 주관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골절상으로 다리에 섞어분대한 환자가 무감각을 호소한다면 이 무감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라. 병실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는 어느 쪽을 지지해라? 마비된 쪽.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바른 자세로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마비된 쪽으로 지지해라. 식사는 저작이 편한 쪽으로 해라. 이겁니다. 경추, 목이죠. 경추 손상을 입어서 견인하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는 견인 환자에게 뭐 필요한 간호 또는 일반적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다 연동운동 촉진, 욕창 예방, 피부 간호가 중요합니다. 열요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순환이 증가한다. 근육 긴장이 준다. 릴렉스 된다. 대사활동이 높아진다. 혈관도 이완된다. 열요법, 냉요법 제가 비교해드린 거 있죠. 수술 후 배뇨가 곤란한 환자에게는 정상 배뇨시와 같은 체위를 취하게 준다. 남자는 서서 싸게 하는 게 좋겠죠. 상체를 올려서 싸게 해야지 누워있으면 나오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 유지 간호 방법은 반드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의식이 없으니까 일으키기가 어려우니까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수혈 부작용이 15분 안에 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중지하고 보고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덜덜덜 떨어요. 열이 많이 납니다. 호흡이 곤란하다 하면은 쇼크예요. 그쵸? 그랬을 때는 빨리 중지하고 보고한다는 거. 수혈 받을 때 검사하는 거 두 가지 뭐였죠, 여러분? 혈액형 검사, 교차 시험 검사, 교차 반응 검사. 전신 마취 수술 후 돌아온 환자 침상에서는 일단 금식판, 곡반, 방수포가 필요하다. 뭔가 토하거나 배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방수포 하고요. 곡반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요걸 대준다는 거. 전신 마취 수술 후 체위 변경은 정맥 우렬과 호흡기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기폐나 폐렴 같은 거요. 역류성 식도염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 모의고사에 안 나와서 제가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제가 작년 요맘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영상 보시면 기침을 많이 하고 아이고 숨차 죽겠네 이런 정말 하소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유튜브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이런 댓글 사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 국시 3월달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영상 만들다 정말 골로 갈 뻔했거든요. 그때 제가 진단받은 게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요. 하도 숨이 차고 기침이 나서. 역류성 식도염은요. 체중을 줄여야 된대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뭐 40, 한 6, 7 정도 나가는데 요즘엔 뭐 한 2, 3kg 찌긴 했어요. 체중을 줄여야 된대요.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래요.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커피를 먹지 말아라. 제가 여기서 앞불사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힘들 때마다 그 믹스 커피를 먹어요. 그래야 힘이 나서 영상을 만들고 녹음할 때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었더니 계속 기침이 나왔다는 거.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예시 들어서 설명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머리에서 잊어먹지를 못해요. 제가 치맥 먹고 커피 먹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오겠죠? 싱글 주스가 좋다고 많이 먹었더니 안 좋다. 제가 이때 또 입맛이 없어서 탄산음료 엄청 빨아 먹었거든요. 탄산음료랑 커피를 먹고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 기침을 했다는 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식사 도중 물 먹지 말아라. 어떤 식품 먹으라고 했어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섬유질 아예 근처도 안 갔거든요. 먹질 않았거든요. 변비는 복압을 높여서 위산 역류를 일으키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제가 바로 누운 적은 없습니다.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음식 먹지 말아라. 상체를 웬만하면 좀 올려라. 왜? 위산이 이렇게 역류되면 아프니까 상체 올리고 커피 줄여라.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이거는 이 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커피, 술, 신과일은요. 위장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 국가고시 그 임박한 시즌만 되면 위장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기침도 나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도지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시험 때는 안 그러는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는 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영상 제가 만드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요양보호사는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다 너그럽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저도 이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약간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간에 기침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커피 먹고 싶네요 또. 마지막 장 관상 동맥 질환 2가지. 관상 동맥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라고 했어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인데 어떨 때는 협심증이고 어쩔 때는 심근경색증이야. 이게 명확합니까?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흉통에 있는 게 협심증이죠. 흉통이 한 15분 정도 있어.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했는데 혓바닥 밑에 넣고 빨았더니 약발 받아서 안 아파. 이러면 협심증이에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니트로글리세린 혓바닥 밑에 투여했는데 30분 이상 아파. 그러면 이거 협심증 아닌가 보다. 심근경색증일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흉통이 30분 이상이라고 한다면 심근경색증이다.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을 해라. 심장이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EKG 심전도 하라는 거예요. 산소 공급해라. 변 완화제 투여해라. 왜? 변비까지 오면은 이거 앱솔루트 베드레스트인데 압력 생기면 더 안 좋다 이거죠. 모르핀을 빨리 투여해. 너무 아프니까 IV를 투여해라 이거죠. 협심증은 흉통이 15분 이내이다. 30분 내내 아프다고 한다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진단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IV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정근피경 기억하시죠? 정맥주사가 가장 약발이 빠르다. 그 다음에 근육주사, IM, 그 다음에 피하주사, 경구, 먹는 거는 1시간 정도 걸려서 제일 늦다. 이 순서에 의해서 가장 아프니까 가장 빠른 IV를 놔라. 이렇게 기억할게요. 이번 중에 노인 환자의 천골 부위, 꼬리뼈 부위입니다. 발적이 나타났어. 욕창 전조 아니에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1시간마다 해주셔도 좋아요.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누워있을 땐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은 기본이다. 근데 사실 2시간 금방 갑니다. 그쵸? 계속 2시간마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게 역류성 방광염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소변 채집통은 방광보다 어디에 위치하냐? 항상 이 소변통은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놔야 돼요. 왜? 내 몸이 있는데 이것보다 아래에 놔야지 내 몸으로 다시 역류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보다 위에 있는 건 링겔, 수열, 위관 영역이지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소변 주머니. 아시겠죠? 무의식 부동 환자에게 좌약을 삽입했어. 좌약은 실온보관이었죠? 변기를 대어줄 때 어떻게? 힘을 우리가 다 썼다가는 우리 팔목이 나가요. 그래서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측위로 옆으로 누인 다음에 변기를 대고요. 다시 똑바로 앙하이로 눕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못 움직여. 환자가 도와줄 수 없는 대상자야. 그랬을 때는 옆으로 눕히고 변기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게 변기가 되든 기저귀가 되든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맥 주사로 인해 발생된 정맥염의 원인은 주사바늘 삽입으로 인한 기계적인 손상이다. 정맥염이 걸립니다. 잘못하면은 정맥에 제대로 쑤셔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맥염에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 정맥주사 IV 받고 나서요.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이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어요. 왜? 피멍 예방을 하기 위해서. 피멍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피멍 안 들려고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병원에 취업하셔서 일하실 때 IV를 놓고 우리가 바늘 빼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비비지 말고 누르세요. 왜요 선생님? 피멍 안 들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상식입니다. 근데 또 중요합니다. 처방전 PO 입으로 먹어라. NPO, 낮PO, 노PO죠. 금식해라. 이거는 하나 꼭 기억하세요. 환자 NPO 붙여있는데 저 귤 있는데 드실래요? 주면 됩니까? 무조건 금식이에요. 낮PO, NPO예요. AC, 식전이죠. PC, 식후죠. 식후 PC방 가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런 거 국가고시 안 나와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현장에서 일할 때 적어도 MPO 요 정도는 알자 이겁니다. 성인 관장 시 카테터 삽입 길이. 관장은 똥구멍으로 하죠. 이 자세 뭐예요? 좌측 심스위. 똥구멍 삽입하는 카테터 길이까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나? 7에서 10cm 정도래요. 10cm. 성인만 알자고요. 10cm 정도. 똥구멍 이게 집어 넣으려고 하면 한 10cm는 돼야 되겠구나. 고막을 절개했대요. 이 환자에게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왜겠어요? 압력 때문이겠죠? 변비도 예방해라. 뭐 고막이든 귀든 눈이든 압력을 조심해라. 안압 상승을 조심해라. 기침을 주의해라. 뇌압 상승을 주의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기침을 한다고 하면 입을 벌리고 해라.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나왔습니다. 왜? 압력을 분산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난이도가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비슷합니다. 항상 나오는 파트는 비슷해요. 겸자통, 겸자를 한 개씩 넣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겸자의 끝부분은요. 아래를 향합니다. 이 겸자통에 겸자 하나씩만 집어넣어요. 겸자가 뭐예요? 핀셋 같은 거. 이거는 24시간마다 고압증기 멸균기에 소독한다. 멸균 장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소독포 안에 거즈를 손으로 집을 때이다. 뭐 멸균 잠바 사용할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 중에서 환자가 말한 건강 문제는 주관적인 자료예요. 우리가 뭐 혈압이 120에 80 나왔어. 뭐 소변이 500ml 나왔어. 이런 거는 다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자꾸 뭐 어떤 거 같아요. 이런 건 다 주관적인 자료. 환자가 입으로 말한 거는 다 주관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골절상으로 다리에 섞어분대한 환자가 무감각을 호소한다면 이 무감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라. 병실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는 어느 쪽을 지지해라? 마비된 쪽.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바른 자세로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마비된 쪽으로 지지해라. 식사는 저작이 편한 쪽으로 해라. 이겁니다. 경추, 목이죠. 경추 손상을 입어서 견인하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는 견인 환자에게 뭐 필요한 간호 또는 일반적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다 연동운동 촉진, 욕창 예방, 피부 간호가 중요합니다. 열 요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순환이 증가한다. 근육 긴장이 준다. 릴렉스 된다. 대사활동이 높아진다. 혈관도 이완된다. 열 요법, 냉요법 제가 비교해 드린 거 있죠. 수술 후 배뇨가 곤란한 환자에게는 정상 배뇨시와 같은 체위를 취하게 준다. 남자는 서서 싸게 하는 게 좋겠죠. 상체를 올려서 싸게 해야지 누워있으면 나오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 유지 간호 방법은 반드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의식이 없으니까 일으키기가 어려우니까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수혈 부작용이 15분 안에 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중지하고 보고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덜덜덜 떨어요. 열이 많이 납니다. 호흡이 곤란하다 하면은 쇼크예요. 그쵸? 그랬을 때는 빨리 중지하고 보고한다는 거. 수혈 받을 때 검사하는 거 두 가지 뭐였죠 여러분? 혈액형 검사, 교차 시험 검사, 교차 반응 검사. 전신 마취 수술 후 돌아온 환자 침상에서는 일단 금식판, 곡반, 방수포가 필요하다. 뭔가 토하거나 배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방수포 하고요. 곡반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요걸 대준다는 거. 전신 마취 수술 후 체위 변경은 정맥 우렬과 호흡기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기폐나 폐렴 같은 거요. 역류성 식도염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 모의고사에 안 나와서 제가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제가 작년 요맘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영상 보시면 기침을 많이 하고 아이고 숨차 죽겠네 이런 정말 하소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유튜브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이런 댓글 사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 국시 3월달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영상 만들다 정말 골로 갈 뻔했거든요. 그때 제가 진단받은 게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요. 하도 숨이 차고 기침이 나서. 역류성 식도염은요. 체중을 줄여야 된대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뭐 40, 한 6, 7 정도 나가는데 요즘에 뭐 한 2, 3kg 찌긴 했어요. 체중을 줄여야 된대요.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래요.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커피를 먹지 말아라. 제가 여기서 앞불사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힘들 때마다 그 믹스 커피를 먹어요. 그래야 힘이 나서 영상을 만들고 녹음할 때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었더니 계속 기침이 나왔다는 거.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예시 들어서 설명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머리에서 잊어먹지를 못해요. 제가 치맥 먹고 커피 먹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오겠죠? 싱글 주스가 좋다고 많이 먹었더니 안 좋다. 제가 이때 또 입맛이 없어서 탄산음료 엄청 빨아 먹었거든요. 탄산음료랑 커피를 먹고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 기침을 했다는 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식사 도중 물 먹지 말아라. 어떤 식품 먹으라고 했어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섬유질 아예 근처도 안 갔거든요. 먹질 않았거든요. 변비는 복압을
높여서 위산 역류를 일으키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제가 바로 누운 적은 없습니다.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음식 먹지 말아라. 상체를 웬만하면 좀 올려라. 왜? 위산이 이렇게 역류되면 아프니까 상체 올리고 커피 줄여라.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이거는 이 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커피, 술, 신과일은요, 위장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 국가고시 그 임박한 시즌만 되면 위장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기침도 나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도지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시험 때는 안 그러는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는 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영상 제가 만드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요양보호사는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다 너그럽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저도 이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약간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간에 기침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커피 먹고 싶네요 또. 마지막 장 관상 동맥 질환 2가지. 관상 동맥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라고 했어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인데 어떨 때는 협심증이고 어쩔 때는 심근경색증이야. 이게 명확합니까?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흉통에 있는 게 협심증이죠. 흉통이 한 15분 정도 있어.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 있는데 혓바닥 밑에 넣고 빨았더니 약발 받아서 안 아파. 이러면 협심증이에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니트로글리세린 혓바닥 밑에 투여했는데 30분 이상 아파. 그러면 이거 협심증 아닌가 보다. 심근경색증일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흉통이 30분 이상이라고 한다면 심근경색증이다.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을 해라. 심장이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EKG 심전도 하라는 거예요. 산소 공급해라. 변 완화제 투여해라. 왜? 변비까지 오면은 이거 앱솔루트 베드레스트인데 압력 생기면 더 안 좋다 이거죠. 모르핀을 빨리 투여해. 너무 아프니까 IV를 투여해라 이거죠. 협심증은 흉통이 15분 이내이다. 30분 내내 아프다고 한다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진단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IV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정근, 피경 기억하시죠? 정맥주사가 가장 약발이 빠르다. 그 다음에 근육주사, IM, 그 다음에 피하주사, 경구, 먹는 거는 1시간 정도 걸려서 제일 늦다. 이 순서에 의해서 가장 아프니까 가장 빠른 IV를 놔라. 이렇게 기억할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